안녕하세요.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과수원 원장 송유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전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쿨럼의 법칙, 그리고 electric field, electric potential입니다. 전기적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전기에는 포지티브 차지와 네거티브 차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성끼리는 서로 당긴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최초로 정밀하게 측정을 한 사람이 쿨럼입니다. 쿨럼은 자기가 새로운 장비를 고안하여 1785년 공식적으로 이 힘에 대한 정량적인 수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이 쿨럼의 법칙입니다. 쿨럼은 자기가 고안한 장치를 통해서 두 일렉트릭 차지가 받는 힘을 정밀하게 계산하였습니다. 두 개의 차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두고 Q1, Q2의 전하량을 가졌을 때 받는 힘을 F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 F의 값은 두 개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쿨럼은 실험적으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상수 K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개의 차지를 같은 양을 사용하고 이 같은 양의 차지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거리를 1m 떨어뜨려 둡니다. 일렉트릭 차지를 계속 증가시켜서 이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일렉트릭 차지 양을 1쿨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는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비례상수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K의 값은 당연히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이것이 쿨럼의 법칙이며 이 쿨럼의 법칙의 비례상수를 조금 변형시킵시다. 분모에 4파이 값을 넣어주는데 그 이유는 분모에 4파이 R 제곱의 값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구의 표면적을 의미합니다. 쿨럼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구의 표면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4파이를 미리 만들어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례상수 이플silon 제로의 값을 계산기를 통해서 찾아보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쿨럼의 법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쿨럼의 법칙, 즉 electric force로부터 electric field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lectric field는 electric force를 전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므로 분자의 전하량 값 하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식의 의미를 그림으로서 살펴봅시다. 먼저 positive charge가 주어지고 그리고 공간상에 테스트 차지, 즉 1쿨럼의 차지를 가져다 둡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지는 같은 극성을 띠니 서로 밀어대는 힘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밀어내는 힘을 electric field라고 정의를 합니다. electric field는 1쿨럼, 이 받는 힘을 우리는 electric field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 테스트 차지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점에 옮겨 다니면서 각각의 힘을 다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힘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의 분포를 우리는 electric field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electric charge가 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었을 때 그때는 electric field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먼저 positive charge가 주어지고 이 positive charg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lectric field는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R 제곱에 반비례해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electric field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 내부에서 또 역시 electric field가 존재하는데 이 electric field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구의 껍질을 먼저 생각합시다. 이 껍질 위에 electric charge가 균일하게 분포되었을 때 그때
구 내부에서는 어떤 형태의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질까요? 이 껍질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고 껍질 위에 조그만 두 면적 부분을 생각합시다. 이 거리를 R1이라고 두고 그리고 이 거리를 R2라고 두겠습니다. 편의상 이 길이를 1, 이 길이를 2, 길이의 비를 1대2로 맞추었는데 이것이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아무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R1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이 존재하고 이 면적 위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를 편의상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부분이 1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릭 차지의 양을 1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 부분 반대쪽에서 나타나는 이 껍질의 면적은 더 커질 것이며 이 거리의 비가 1대2이니 면적은 1대4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껍질에 들어있는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P라고 하고 그리고 작은 Q1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E1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반대쪽 R2 부분에 일렉트릭 차지가 4개가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맞은편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거리의 비가 1대2니까 면적의 비는 1대4가 되고 일렉트릭 차지는 맞은편보다 4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Q2는 4가 되고 이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E2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 E1과 E2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쿨롱의 법칙을 쓰면 되죠. 먼저 E1, 일렉트릭 차지가 1이고 거리가 1이니까 여기서 이러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E2 역시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차지가 4이고 그리고 거리가 2니까 분모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E1과 E2의 값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모를 살펴보면 분모에는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의 비가 1대2 그러므로 분모는 제곱을 해서 1대4가 됩니다. 그 다음 분자를 살펴보면 분자에는 일렉트릭 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면적도 역시 1대4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모도 1대4, 분자도 1대4,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E1과 E2는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반대이니까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 됩니다. 일렉트릭 차지가 이러한 구의 껍질 형태로 분포할 때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옮겨서 어떤 부분을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논리로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0이 됩니다. P의 점을 옮겨서 다른 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같은 논리로 항상 이 내부에서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완전히 0이 되는 거죠. 구 바깥에, 이 점 바깥에 아무리 많은 차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차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 중심에서 구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일렉트릭 차지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한 일렉트릭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봅시다. 먼저 정중앙의 일렉트릭 필드는 0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들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지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렉트릭 차지들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더 커지면 내부의 일렉트릭 차지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전체의 일렉트릭 차지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데 반지름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electric field는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앙에서는 electric field가 0입니다.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더 많은 electric charge들이 electric field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electric field가 증가하게 됩니다. 9를 벗어나게 되면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electric field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lectric field는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안에 3개의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함수만으로 이 3개의 함수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스키장이라고 생각하고 스키장의 꼭대기에서 스키어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키어가 내려옴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평평하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거죠. 기울기가 점점 더 증가합니다. 아래쪽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점을 지나고 나면은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기울기가 완전히 0이 되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꼭대기에서는 평평하니까 기울기가 0. 그리고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 점을 지나면은 다시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0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이게 바로 electric field입니다. 이 electric field를 기울기를 갖는 이 함수, 이 언덕 함수를 우리는 스칼라 함수라고 부릅니다. electric field에서는 electric field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서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lectric field가 존재하고 이 electric field는 스칼라 함수 V의 기울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네거티브 사인은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칼라 함수 electric potential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쿨롱의 법칙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스칼라 포텐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lectric potential의 전체 모습을 살펴봅시다. 중앙이 가장 높은 언덕을 만들고 옆으로 가면서 electric potential이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것은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꼭대기에서 electric field 혹은 기울기가 0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졌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electric field와 electric potential을 배웠습니다. electric force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빛을 밝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이 electric force입니다. 단순히 수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숨겨놓은 이 유용함과 신비함을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는 electric field와 electric potential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